우리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과목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1과목은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의 이해와 데이터 분석 계획과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과목은 우리 시험의 전략 과목이고 20문항 중에서 14문항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1과목 빅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문제은행 풀에서 큰 변화 없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전략 과목입니다. 또 한편 자, 1과목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은 실기 파트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필기 파트에서만 배경 지식에 해당되는 파트가 1과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떤 부분 여러분 유의하셔야 하는지 출제 경향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그동안 2회부터 시작해서 9회까지 진행이 됐고 4월 5일 날 시험이 10회 빅본기 필기 시험입니다. 그런데 우리 1과목에서는 출제 포인트가 아주 포인트별로 확연하게 드러내어 있는 포인트이죠. 자, 하나하나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될 거 오른손에 필기도구 잡고 자, 메모도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이 출제 키워드가 존재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빅데이터 특징부터 쭉 내려오게 되는데요. 조직 및 인력 파트 밑에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시험에서는 플랫폼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출제화시킬 수가 있겠죠. 따라서 빅데이터 플랫폼 1과목의 난이도 포인트입니다. 자, 또 밑에 쭉 내려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 분석 방안 또는 데이터 확보 계획 밑에 분석 절차 및 작업 계획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방안이라 한다면 바로 분석 방법론 계열이고 우리 해당되는 분석 방법론의 KDD, CRISP-DM,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하나의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세 번째는 데이터 비식별화 방법입니다. 우리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할 수 있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데이터 마스킹부터 시작해서 삭제도 있었고 총계도 있었고 범주화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세 번째 출제 포인트이고 네 번째는 품질 검증 파트입니다. 자, 이 품질 검증은 다른 시험에 관련해서는 해당 부분이 없죠. 따라서 빅본기 필기 파트에만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데이터 품질 검증 파트에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마지막 데이터 저장 파트입니다. 데이터 저장이라 한다면 우리 분산 파일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 하드웨어 HDFS, 구글의 GFS와 관련된 각 기능의 특징 이해하는 부분이 출제가 되죠. 또 하나 NoSQL이 또 다른 축입니다. 데이터 저장 방식은 이렇게 분산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는 NoSQL 방식 두 가지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1과목 5포인트가 여러분 난이도 포인트예요. 여러분 틀리려고 내는 문제가 해당되는 5포인트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해당 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우리 1장에 관련된 작은 넘버링입니다. 빅데이터 특징 파트입니다. 자, 우리 하다가 제 목소리가 너무 빠르면 채팅창에서도 약간 천천히 또는 속도 조절 이렇게 채팅 올려주시면 그거에 맞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강의의 주요 목적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우리 4과목의 출제 포인트를 확인하고 최적화시켜서 적중시키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빅본기 필기는 4과목이고 80문항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 관련된 출제 포인트를 잘 정리하시면 좋은 기대가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하나하나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될 것인지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기출문제가 출제됐는데 이번 시험에는 이와 같은 유형이 출제될 거야 라고 출제 유형도 변경해 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또한 우리 시험은 필기만 합격한다 해서 최종적인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없어요. 즉 실기와 관련된 개념이 무엇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과목 간에 또 연계되어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과목 1, 2, 3, 4 4과목으로 되어 있지만 1과목과 4과목, 2과목과 3과목 어느 과목 간에 서로 개념들이 연계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여러분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출제 포인트를 정리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 첫 번째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해당되는 출제 키워드를 보게 되면 1번서부터 1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 출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시험 최근 출제 유형을 반영해 보게 되면 3번과 4번이 가중치가 높습니다. 특히 NoSQL에 관련된 부분은 아주 세밀하게 분류하도록 하고 교육 자료에도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자, 3번에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의 특징이 있어요. 그죠? 스키마와 메타데이터가 두 키워드를 구분하는 특징이라 할 수가 있고 반정형 데이터의 종류도 메모하도록 합니다. 반정형 데이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JSON 파일도 있고 XML도 있고 그죠? 이와 같은 반정형 데이터의 종류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7번은 데이터베이스 계열입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DW,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은 서로 다르죠. 이 특징을 또 구분해야 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옆에 데이터 마트라고 메모하도록 하죠. DW와 DM의 차이를 구분하도록 합니다. 또한 교육자료에 보시면 기출문제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데이터 레이크와 ODS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도 구분하셔야만 하죠. 하지만 1번서부터 10번 다 중요한 키워드고 여러분한테 제가 남은 시간에 학습을 어떻게 하면 가성비가 좋고 굉장히 적중도가 높을까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 빅데이터 특징 밑에 출제 키워드별로 정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 과목은 4과목이라 했고 여러분이 상당한 많은 양의 개념 정리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려면 반복 회독이 필요한데 내용을 방대하게 만들면 절대 여러분이 5회독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는 이렇게 회독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과목은 4과목이고 특정 과목에서 여러분 약간 리스크가 동반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 시험에서는 과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확률적으로 10%는 이런 과락의 경기에 걸리게 될 것이고 이런 과락을 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빅분기 필기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개념 정리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중에서 3번과 4번, 7번은 굉장히 가중치가 높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출제될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회 문제 보시면 단순하게 해당되는 NoSQL의 종류, 제품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고 그 저장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초창기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회도 마찬가지예요. XML, HTML, JSON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반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난이도 문제가 나오게 되면 난이도가 낮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여기와 같은 예상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NoSQL은요, 우리 RDB보다는 훨씬 유연한 스키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장 방식 형태에 따라서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서와 키값, 컬럼 패밀리, 그래프 형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가지 방식에 대한 특징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2번 보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키 value. 이건 단순한 페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검색할 수가 있는 것이고 조인 기능이 없어요. 이게 최근에 출제됐던 키 value를 가지고 오답 고르는 형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NoSQL의 출제 가중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요 4가지 특징을 알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배경식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보기 3번의 컬럼 패밀리 방식으로 해서 검색하게 되면 RDB 방식은 행 기반으로 검색을 해요. 컬럼 기반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NoSQL의 특징이죠. 자, 이와 같은 정리 여러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NoSQL은요, 앞부분에서 빅데이터 특징 파트에서도 출제될 수가 있지만 우리 1과목 맨 마지막에 저장 방식에 따라서 분산 파일 저장 방식과 NoSQL 저장 방식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파트에서도 출제가 되는 거죠. 실기하고는 연계가 없습니다. 자, 8회 보게 되면 문제가 자, 정량적 특징, 정성적 특징과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시험 문제화 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1, 2, 3번은 우리 관련 올바른 설명이고요. 4번이 왜 오답이냐 하면
우리 정량적으로 개수 변화를 했다 가정해요. 그걸 연속형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이미 해당되는 정량적 개수 변화가 연속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건데 이걸 다시 연속형 변수로 변환이 됐다는 것이 잘못된 오답 해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도록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성적과 정량적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반부에 등장하는 데이터 변환을 이렇게 결합해서 출제화시킬 수도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편적으로 해당되는 정의만 바라보게 되면 다른 개념과 연계했을 때 약간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미리 예상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3회와 2회는 일반적인 문제였어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이 출제될 수도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의 특징도 출제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소스 데이터를 특정 시스템에 저장할 때는 ETL이라는 도구가 필요하죠. 자, 이와 같은 ETL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또한 ETL의 앞에 E와 T와 L,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파생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차시에 등장할 출제 키워드는 사회 문제,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웨이크가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은 적어도 아래 해설에 나와 있는 ODS랑 데이터 웨이크랑 구분하도록 합니다. 데이터 웨이크는 정형, 반정형, 비정형, 원시 데이터가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ODS는 정형 데이터 대부분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에 반영할 때 쓰는 저장소다라고 구분하도록 해요. 그러면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소스 데이터가 있고 ETL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데이터 웨이크 또는 ODS 그걸 통해서 DW, DM 이런 순서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조건 한 문항은 출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ODS, 데이터 레이크가 될 수도 있고 DW와 DM의 정의를 출제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조건 한 문항은 출제가 된다라고 정의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 시험은 ADS-B 또는 ADP 시험과 거의 교집합이 많게는 50%, 적게는 한 30%, 20% 정도 각 과목마다 서로 교집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1과목은 이미 다른 검정시험에서 만들어져 있는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1과목은 여러분한테 전략 과목이고 첫 번째 합격의 조건, 필기 합격의 조건은 1과목을 14문항으로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과목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1과목과 4과목은 한 과목처럼 반복 해독을 돌리게 되고 여러분이 1, 4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갖고 있는 게 빅본기 필기의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빅데이터 같이 보도록 해요. 자, 중요한 건 3번, 4번 포인트입니다. 우리 해당되는 인력 문제풀이 상당히 많죠. 그 문제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따라서 3번과 4번은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고 본질적인 변화 전과 후,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서로 올바르게 연계하기 문제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항입니다. 단 하나 5번의 같은 문항은 가트너의 비즈니스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죠. 이 가트너의 비즈니스 유형은 초기에 2회 때, 3회 때 한 번 출제가 됐다가 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이 4가지 개념의 정의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습 시간이 무한정 많다, 확보가 되어 있는 분한테는 꼼꼼하게 학습할 걸 추천드리지만 대부분 여러분이 학습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면 어떤 내용적인 걸 가지고 요약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4과목 가기 전에 아마 회독하기는 상당히 버거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우리 시험은 깊이보다는 넓은 범위 영역에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죠. 자, 해당되는 빅데이터 3V, 5V, 7V 문제화시킬 수가 있죠. 자, 또 하나 메모하도록 해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볼륨이라는 건 데이터 크기인데 데이터 크기 순서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되는 데이터 크기 여러분 거기다 메모해놓고 데이터 크기 순서로 적는 거 하고 우리 데이터 크기 간격 차이는 1024배 차이가 납니다.
자, 이거 최근에 ADS-B 문제도 출제가 됐었고 빅본기 필기에서도 과거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보도록 하죠. 이게 가트너의 비즈니스 유형 4가지인데 우리 해당되는 거 예측 분석, 처방 분석, 진단 분석, 묘사적 분석을 4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은 정의 관련된 문항이고 2회 때 한번 출제가 되고 좀 뜸했던 문항입니다. 이 가트너의 비즈니스 유형은요, 우리 시험 파트에만 해당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출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4번의 빅데이터 조직 및 인력입니다. 물론 중간에 뭐가 있었나요? 데이터 산업이 있었죠. 데이터 산업은 출제 가중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4번으로 넘어왔어요. 자, 4번에서는 반드시 출제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디 포인트냐면 3번과 4번은 반드시 출제가 되죠. 그것이 분석 준비도인지 분석 성숙도인지만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반드시 준비도 또는 성숙도 파트에서 출제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암기해야 할 내용이 상당히 많지만 3번과 4번 여러분한테는 반드시 출제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는 분석 업무 주체에 따라서 기능 구조, 집중 구조, 분산 구조로 나눠지게 되고 그 특징을 문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바로 소프트 스킬이 출제 포인트이죠. 3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요, 6번의 데이터 거버넌스의 체계 요소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의 체계 요소에는 표준화도 있고 데이터 저장 관리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은 4가지, 특히 표준화를 눈여겨보고 해당되는 출제 유형은 박스로 제시하고 정의를 내리는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죠. 따라서 4번에 나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출제되는 가중치는 여러분 틀려서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3번과 4번은 제가 반드시 출제된다 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 계열 중에서 DB, ODS,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크, DW, DM이 반드시 한 문항에 출제되듯이 여기 나와 있는 빅데이터 조직 및 인력 파트에서는 준비도와 성숙도가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자, 2회 때는 단순하게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를 물어봤지만 자, 이번에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체계 요소가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자,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드볼 주변으로 있는 우리 에코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에코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주기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도 옆에다 달아놨습니다. 각각의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죠. 자, 이 시험이 2회 때, 3회 때, 4회 때 계속 연달아 출제가 됐다가 그동안 굉장히 가중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주키퍼의 기능, 그 다음에 간단한 내용 정리 이런 형태로 정리하셔야만 해요. 1과목은 전략 과목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와 같은 에코 소프트웨어들을 여러분 교육자료에 넣은 이유는 출제 가능성이 이번 차시에 상당히 높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아직 3주가 남았어요. 3주면 전 충분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지식을 확대하기보다는 우리 오늘 공유된 교육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추가된 내용을 교육자료에 추가해서 메모하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해당되는 기출문제로 돌리시면 되고 해당되는 여러분 기반이 되는 지식은 요 교육자료 활용하셔도 저는 충분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출제 유형 경향이 있다면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빅데이터 플랫폼을요, 기술적 요소에 따라서 3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출제 유형은요, 아래 하단을 보여주고 이게 소프트웨어인지 플랫폼인지 또는 인프라스트럭처 계층인지를 출제화시킬 수 있고 우리 시험에만 출제가 됩니다. 빅본기 필기 시험에만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최근에 7, 8에 계속 가중치가 있다가 요 최근에서 빠져 있었지 계속적으로 소프트웨어, 플랫폼, 인프라를 출제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플랫폼은 자원관리와 관련된 부분 이렇게 여러분 요약하셔야만 합니다. 해당되는 박스 표현하고 그 정의를 물어볼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은 3회 문제, 바로 에코시스템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이
2, 3회 출제가 됐다 그동안 너무 뜸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자, 5회 보시면 이와 같은 게 바로 플랫폼 계층의 플랫폼 세 가지와 관련된 분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5회는 바로 에코시스템, 스파크와 관련된 역할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8회처럼 단순하게 물어보게 되면 난이도는 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우리 시험은 제가 느끼는 빅분기 필기 시험은 고 난이도가 아주 높거나 난이도가 아주 적거나 중간 쪽 레벨에 있는 문제가 아주 드문 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난이도 높은 건 틀린다는 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와 같은 8회 문제는 절대 틀려서는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난이도 떨어지는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 득점하고 가셔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 시험은 평균 60점만 이상 되면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99점을 맞든 60점을 맞든 그 점수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짧은 시간 내에 한 3주가 남았는데 저는 깊이보다는 넓게 출제 포인트, 목차별로 정리하시면 3주 여러분 시간 관리 상황에 따라서 처음 진행하셨다 하더라도 필기는 합격하실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파트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오히려 이와 같은 학습 기법의 정의를 출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강화학습이 출제될 가능성이 많고 항상 기대보상이란 단어가 들어오게 됩니다. 또 하나 그 지도학습 방법은요. 3과목, 이와 같은 학습 기법은 3과목, 4과목에서도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4과목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시험은요. 2과목, 3과목 내용이 4과목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1, 2, 3, 4 순서대로 공부하지만 정리할 때는 1, 4를 순서대로 합니다. 1과목과 4과목을 하나의 과목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2, 3과목이 4과목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중복되어 있는 교집합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 1, 2, 3, 4를 과목을 준비를 하시고 학습을 하시고 1, 4로 이용하시게 되면 훨씬 4과목이 가볍게 보입니다. 중요한 건 1과목과 4과목을 한 과목처럼 회독하는 게, 반복 회독하는 게 중요해요. 자, 어쨌든 간에 강화학습이 중요합니다. 2회 때 초창기의 문제 때는 이렇게 지도와 해당되는 비지도 학습을 물어봤었고 이와 같은 범위의 카테고리 문제도 출제화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개인정보보호제도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개인정보 관련된 문제가 아주 출제가 많이 됩니다. 법 전문과 관련된 문항이죠.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없지만 우리 교육자들은 없지만 데이터 사용법이 무엇인지도 출제가 됐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적어도 가명 처리랑 익명 처리는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익명 처리라는 것은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익명 정보고 익명 정보는 여러분이 활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죠. 하지만 가명 정보는 배포하시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조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개인정보는요.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반드시란 단어가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조문과 관련된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익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처벌받지 않는 개인정보예요. 개인정보가 아니죠. 그죠? 그 사람을 식별할 수가 없으니까. 8회 문제도 마찬가지죠. 익명 정보를 활용할 때는 누구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체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속도 관련해서 그럼 피드백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괜찮으시면 채팅창에 1번, 소리 너무 빨라요 2번 하고 채팅 올려주시면 여러분 반응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자, 2장 가도록 할게요. 데이터 분석 계열을 가도록 합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 파트는 굉장히 출제가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분석 주제의 유형은 분석 대상과 방법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죠. 그런데 그게 아주 출제가 많이 됩니다. 절대 틀려서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마스터 플랜 수립이라는 건 뭐예요? 해당되는 과제가 단기 과제냐, 중장기 과제냐에 따라서 단기 과제는 세부 이행 계획 세우고 중장기 계획은 로드맵 만드는 게 마스터 플랜 수립입니다. 또는 ROI 관점에서 보는 빅데이터 4V에 해당되는 포인트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7회 문제, 이거 절대 틀려서 안 되는 문제인데요. 해당되는 분석 과제 우선순위가 있고 분석 범위 적용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문제, 이미 ADSP랑 ADP 문제에 너무 쌓여져 있는 문제고 거기서도 약간 진부한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분석 문제 정의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요, 하향식 방식과 상향식 방식 무조건 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과 다른 관련된 시험과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시험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죠? 그래서 약간 지엽적인 내용을 물어보기가 상당히 없습니다. 그런 유형의 문제가 없어요. 약간 매크로적인 부분들, 약간 줌 아웃되어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유독 좋아하는 문제가 프로세스 순서예요.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이요. 그래서 하향식 프로세스 순서, 상향식 프로세스 순서가 출제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 문제가 ADSP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빅분기 문제였었어요. 이 동일한 문제가 두 번 정도 나왔던 무형이었습니다. 해당되는 상향 접근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 하단에 해설로 나와 있지만 해당 특정 요건, 아주 매크로적인 요건을 식별하고 정의하는 것이 바로 상향식 접근 방식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한 가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하향식도 출제될 가능성이 이번에는 상당히 높다. 순서와 관련된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고 말 그대로 하향식과 상향식의 가장 큰 개념 차이는 뭐죠? 하향식은 문제가 명확한 거잖아요. 상향식은 문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문제를 재정의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런 기본 골격에서 각각 프로세스 순서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하향식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구조화하고 체계화되는 과정이죠. 반복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상향식 접근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출제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 분석 방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무조건 한 문항은 무조건 출제가 되고요. 그 회차의 특성에 따라서는 두 문항 이상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KDD 순서 출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KDD에서는 데이터 전처리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데이터 변환이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 포인트가 KDD입니다. 크리스피 DM은 피드백 구간이 세 곳이 있죠. 피드백 구간이라 한다면 앞, 뒤로 왔다 갔다 하는 쌍방향 구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크리스피 DM은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순서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크리스피 DM은 계층 구조로 되어 있죠. 모든 분석 방법론은 계층 구조로 되어 있지만 크리스피 DM 4개의 계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상의 계층을 단계라 하고 그 밑에 계층을 일반화 태스크라 하죠. 자, 요 카테고리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순서화 시켜서 물어볼 수가 있고 빅데이터 분석은 3개의 계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각각 단계와 태스크와 스텝으로 되어 있죠. 요 계층 구조에 관련된 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우리 분석 준비도와 성숙도도 많았지만 여기 분석 방법론 계열의 3가지 문항 카테고리도 아주 출제 가중치가 높습니다.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각각 계층 구조를 이해하는 문제,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또는 스텝이 어느 태스크에서 발생하는지에 관련된 문항들, 또는 크리스피 DM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들, 또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각 최상위 계층이라 할 수 있는 페이스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 3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유형별 수집 기술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FTP라는 것은 파일을 전송해주는 역할, 기술을 의미하게 되죠. 그런데 DW하고 DMART는 데이터베이스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DB2DB라고 하게 되죠. 저는 여러분이 이런 것까지 득점해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도 데이터 수집 파트에는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유형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죠. 자, 우리 시험, 검정시험 마찬가지인데 고득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특히 물론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필기 고득점할 필요는 있죠. 그죠? 하지만 우리 최종 파이널은 실기를 통과를 하셔야만 하죠. 그러니까 필기 합격하고 합격자 발표하기 전 그 사이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시험 보고 오시고 나서 어느 정도 일사 과목을 내가 선방한 것 같다 하게 되면 바로 실기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데이터 유형 및 속성 파악입니다. 우린 데이터는 정형, 반정형, 비정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데이터가 외부 데이터이냐 내부 데이터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외부 데이터, 내부 데이터, 외부 데이터를 갖고 와서 한다는 건 상당한 우리 개인정보 비식별화 또는 보안적인 문제가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그 데이터, 우리 분석 성수도 파트에 가시면 우리 외부 데이터, 분석 준비도 파트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그만큼 그 조직은 평가에서 높게 받잖아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외부 데이터만 내부 데이터만 쓸 거냐, 외부 데이터만 쓸 거냐. 자, 이렇게도 특징을 구분하도록 해요. 또한 앞에서 데이터 유형 1과목 첫 부분에서 정형과 반정형 구분했듯이 여기에서도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 자, 데이터 변환 파트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부분 약간 개념을 정리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만약에 데이터 스토어 설계를 한다 가정합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문자 데이터, SNS 데이터를 데이터 스토어 안에 넣으려고 해요. 그럼 막연하게 텍스트 형태로 집어넣을 수는 없죠. 어느 정도 구조화되어 있는 형태로 데이터 스토어를 안에 설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데이터 변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변환이 필요하냐면 중간에 이와 같은 빅데이터 형식, 표준화된 형식으로 데이터를 변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변환 기술의 정의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평활화, 집계, 일반화 또는 리스케일링, 속성, 생성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런 변환을 하고 특정 스토어를 설계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데이터 비식별화이고 제가 1과목 시작할 때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반드시 출제가 되죠. 그런데 우리 기존에 있는 ADSP랑 ADP 파터가 다른 것은 빅분기 필기는 좀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가명 처리, 총계 처리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강조해서 특징을 요약했고요. 해당되는 데이터 범주와 이렇게 카테고리를 3개, 데이터 마스킹도 이렇게 2개로 구분했습니다. 이게 다른 검정 시험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반드시 한 문항이 개인정보 비식별화 파트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험은 주요 세부 기술을 출제화시킬 수가 있어요. 각각 주요 세부 기술의 특징을 문제화시켜서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을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추가적인 기술, 차등 정보 보호와 재현 자료를 할 수가 있는데 개념 구분만 하도록 해요. 차등 정보 보호는요. 기존에 원래 원본 데이터가 있어요. 일부를 노이즈를 추가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거지만 재현 자료는 원 자료가 없습니다. 가상의 우리 시뮬레이션 자료라고 하죠. 원본 자료가 없고 그와 유사한 분포의 자료를 생성한 자료가 재현 자료입니다. 따라서 차등 정보 보호랑 재현 자료는 구분하도록 하죠. 자, 해당되는 기출문제. 자, 이렇게 비식별화 기술 관련된 용어, 연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또 데이터 품질 검증이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 데이터 품질 검증 반드시 한 문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단에 정형 데이터 품질 기준이 출제 포인트고요. 이런 오류를 잡아내는 기법이 데이터 프로파일링이에요. 어떤 분은 메타데이터 분석이랑 데이터 프로파일링이랑 개념을 약간 혼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데이터 프로파일링은 실제 내용을 가지고 오류를 잡아내는 거라고 한다면 메타데이터는요.
목차를 가지고 찾아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서로 기본 정의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정형 데이터 품질 기준 5개를 출제화시킬 수가 있어요. 아마 이번 시험에서도 요 5개 중에서 하나가 출제가 될 겁니다. 물론 보기에서 완전성의 정의인지 유일성인지 유효성인지 일괄성인지 정확성인지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자, 마지막 데이터 저장이네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우리 하드웨어 HDFS의 이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의 역할을 아는 게 중요해요. HDFS는요, GFS, 구글의 GFS를 그대로 모사한 분산 파일 시스템이 HDFS입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HDFS를 물어보는 문제가 7회 때, 8회 때, 그 전에도 상당히 출제가 됐다가 최근 8, 9회 때 약간 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에서 다른 시험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드웨어 HDFS 관련된 문항이고 데이터 노드와 네임 노드의 역할을 구분하도록 하죠. 자, 또 하나 우리 3번의 NoSQL에 제가 강조드렸잖아요. 4가지 유형이 있다 했습니다. 이 4가지 유형의 특징을 구분하도록 하죠. 해당되는 분산 파일 시스템의 정의를 출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장 방식은 크게 이렇게 파일로 나누느냐, 데이터베이스로 나누느냐 2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사회 문제 때 이렇게 HDFS가 출제가 됐는데 상당수 오답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내부적인, 세부적인 것들을 출제화시킨 거죠. 하지만 단순하게 제가 HDFS는 GFS를 그대로 모사했다 했어요. 그죠?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1번 문항, 우리 복제를 3개의 노드를 복제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설정자가, 분석자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삭제된 건 관리하지 않아요. 자, 이런 특징과 관련된 출제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과목 가도록 할게요. 자, 1과목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1과목에서는요, 여러분 절대 14문항에서 가셔야만 한다. 늦어도 13문항까지만 도달하시면 되고 너무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학습하지 않습니다. 1과목에서 기출 유형에서 반영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새롭게 나오는 문항,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찍었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유형의 문항은 바로 빅데이터 플랫폼의 하드웨어 에코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 빅데이터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파트,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 파트에서 우리 하드웨어 HDFS 파트, NoSQL 파트, 요게 바로 또 품질 파트, 요게 우리 시험에서만 새롭게 등장하는 문항이고 다른 출제 문항은 기존 문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그렇게만 투여하고 너무 많은 학습 시간을 1과목에서는 배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100% 학습 시간이 있다면 1과목에서는 한 15% 내외면 충분한 과목이 1과목입니다. 자, 우리 4과목 가도록 할게요. 자, 4과목은 여러분 빅본기 실기랑 아주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기 단순하게 합격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필기를 끝나고 바로 실기 파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4과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1과목과 4과목을 같이 병행해야 하냐 하면 4과목을 약간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데 2과목과 3과목에 있는 교집합 과목이 4과목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학습할 때는 1, 2, 3, 4를 하지만 나중에 정리할 때는 4과목을 약간 가볍게 하기 위해서 1, 4과목을 서로 합쳐서 하나의 과목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4과목은 실기에서도 중요하고 주력 과목입니다. 출제 포인트가 명확한 곳이고 다양하게 출제화시킬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미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과목 전략 과목이고 1, 4를 여러분이 반복 학습하셔서 최소한 각 과목마다
13문항, 14문항 합격하시면 거의 80% 이상의 필기는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독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혼동하시게 됩니다. 계산식도 혼동하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회귀모형 평가지표, 분류모형 평가지표도 혼동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1, 4 과목을 내가 어느 정도 선방했다 하면 2, 3 과목을 조금 가볍게 가실 수가 있는데 1, 4가 흔들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빅본기 필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우리 해당되는 출제 유형 보도록 하죠. 보면 평가지표가 큰 포인트입니다. 보시면 최소한 2문항, 4문항, 6문항 확 몰려서 출제가 되죠. 따라서 분류모형 평가지표, 회귀모형 평가지표는 여러분한테 합격 유무를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시험은 2년간 유예하게 되는 것이죠. 필기를 합격하시면요. 자, 또 하나 쭉 내려가시면 보면 정보 시각화 파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4과목은 해당되는 빅데이터 결과 해석 파트이지만 어떻게 보면 평가 지표와 정보 시각화가 전체 문항에서 거의 7문항, 8문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전략 과목이죠. 그 다음 해당되는 과대적합 또는 매개변수 최적화 이와 같은 포인트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포인트별로 하면 되겠고 중간에 교차검증 모수유의성 적합도 검정은 2, 3 과목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그때 오히려 자세히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4과목은 해당되는 부분을 넘으셔도 제가 말씀드렸던 모수 적합도 요 포인트를 넘어서더라도 4과목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 2, 3과목에 출제가 될 거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 시험은요, 다른 출제 검정 시험과 달리 인포그래픽을 꼭 한 문항 이상 출제를 합니다.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맨 마지막에 분석 모형 전개부터 시작해서 리모델링까지는 실제 내가 모형을 만들어서 현업에 활용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문항 또는 2문항 내외 출제가 되고 출제 유형도 어느 정도 정형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분석 모형의 평가 지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과정은 우리 3시간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한테도 상당한 투자되는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50분 하고 우리 한 10분 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 할 때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해당되는 포인트별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평가 지표에 보시면 회귀 모형의 평가 지표가 있고 분류 모형의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회귀 모형의 평가 지표는 계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지만 제가 보기엔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단순한 우리 MSE 값 등은 제곱이 있기 때문에 약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런 제곱이 없는 것들은 표를 보여주고 회귀 모형의 평가 지표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 2번 회귀 모형 평가지표, 분류명의 평가지표는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실기에서 작업형 2 유형에서 채점 기준이 바로 1번과 2번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내가 실기한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오차값이 나오고 어느 정도 평가를 받는 거나 하고 여러분이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개념이 없어도 합격을 할 수 있지만 그 개념을 알고 시험에 임하시면 훨씬 이해도의 폭이 올라가게 됩니다. 3번과 4번과 5번은 분류모형의 평가 지표입니다. 1번과 2번 가중치가 서로 달라요. 3, 4, 5번은 상당히 높습니다. 6번은 우리 군집 분석의 평가 지표들이죠. 비지도 학습에 관련된 평가 지표들 또는 뭐 연관 규칙에 관련된 품질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8화 같은 문항, 우리 일반적인 문항이에요.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ADP, ADSP 문제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문제화 낼 수가 있겠죠. 그 값이 뭐 정확도, 민감도, 정밀도, 특이도만 다른 겁니다.
또한 ROC에 관련된 분류명의 평가 지표죠. 그래서 ROC X축과 Y축이 무엇이고 AUC가 어떨 때 우수한 모형이고 대각선으로 있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와 관련된 출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3번 조심하셔야 돼요. 3번과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식을 물어보게 됩니다. 계산식을. 그런데 그동안 수식만 물어보는 회귀 모형 평가 지표가 등장했는데 계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번에요. 자, 3번 같은 굉장히 난이도 떨어지는 문제, 2회 때도 난이도 떨어지는 문제였었고요. 그죠? 우리 해당되는 마지막 문항 보도록 할게요. 평가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ROC라는 것은 뭐예요? 임계값을 조금씩 바꾸면서 윌-스 특이도와 우리 재현율 간의 관계가 ROC잖아요. 그죠? 이 임계값이 바뀌게 되면 해당되는 ROC 곡선도 바뀌어요. 그죠? 정불률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거 잘못된 오답입니다. 자, 우리 모형 진단 파트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제 시간 47분인데 50분까지 하고 10분 쉬도록 할게요. 자, 회귀 모형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거 3과목에 등장합니다. 회귀 분석할 때 정규성 파악하는 방법, 회귀 모형의 잔차 분석이에요. 따라서 3과목과 4과목은 서로 중복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4과목 할 때는 안 하셔도 됩니다. 2, 3과목에서 출제가 됩니다. 교차 검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분할의 3과목에 등장하게 되죠. 오히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홀드아웃, K-폴드, LOCV, LOPV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차 검증이란 결국은 뭐예요?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모수의 유의성은요, 여러분 실기 파트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기에 작업형 3 유형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평균 차이 검정 같은 부분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분산 차이는 계산식이 너무 복잡해서 아직까지 우리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G 통계량 또는 T 통계량이에요. 우리 특정 집단 평균과 특정 평균의 비교를 하게 되는 검정 통계량은 모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G 통계량과 T 통계량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 구하는 방식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검정 통계량을 물어보게 되고 특히 모 표준 편차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T 통계량의 자유도 n-1이라는 건 n이란 표본 크기거든요. 자, 요 T 통계량의 자유도를 문제화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 T 통계표를 보고서 해당되는 그 검정 통계량 값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모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 모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 각각 G와 T 통계량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두 집단의 비교, 평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해당되는 수식이 너무 많아서 구분하는 문제는 출제화되지 않고요. 3번이라는 건 뭐냐면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기 전후 서로 체중의 차이를 물어보는 평균 비교를 동일한 집단의 두 평균 비교라고 해요. 여러분이 하나 체크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검정 통계량 수식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분자는 두 평균의 차이입니다. 평균입니다. 두 차이의 평균입니다. 자, 해당되는 N은 한 집단이 쌍으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쌍의 수고 SD라는 것은 그 두 차이의 표준 편차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검정 통계량의 출제 포인트예요. 자, 이건 필기에서만 출제가 되고 이 개념은 작업형 3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 50분이고요. 우리 4과목이 아직 좀 많이 남아 있는데 10분 쉬었다가 우리 8시에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